우리 대통령님은 아이들을 볼 때 저 표정이 있어요. 네. 네, 그 사랑스러운 네. 그죠? 표정. 맞습니다. 네. 저 표정에 참 감동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지진 피해가 특히 심했던 곳이 또 포항 대성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또 잠깐 들리셔가지고 또 주민들 만나시고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그 재건축이라는 게 대부분 절차가 굉장히 길잖아요. 허가받고 하는 시민이라고 그렇죠. 그거를 네. 최대한 좀 단축해보겠다 이런 이야기. 네, 그렇죠.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사고에 의한 거니까. 네, 그렇죠. 보통 재건축이라는 것은 내구 연한이 정말 지나서 안전 진단을 받아가지고 정말 네.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재건축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죠. 근데 이 경우는 뭐 이미 지진으로 금이 가고 흔들린 네. 상황이라서 재건축은 불가피한 거고,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화, 단축해야겠다. 간소화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주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좀 들으시다가 살림살이가 뭐 다 날아가고 막 망가지고 이래서 그걸 또 하소연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살림도구 지원, 그 예를 들면 뭐 큰 거, 예를 들면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 좀 비싸잖아요. 갑자기 막 다 살려면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보겠다. 이런 아주 소소한 이야기까지도 나왔고요. 그리고 네. 그 자리에 지금 대민지원 나와 있는 우리 해병대원들 만나서 또 격려를 또 하시고. 네. 또 우리 해병대원들이 또 씩씩하게 네. 대통령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너무 크게 하지 않아도 되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막 전해지고 있죠. 네. 네. 해병대원들 그냥 막 충성하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 막 들 겁니다. 맞습니다. 좋은데. 좋은 시절에 군대 갔어 아주.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도 뭐 그 전이 아닌 게 어딥니까? 네, 그 전이 아닌 게 다행이다 이런 말씀. 네, 그리고 전도할 때 갔으면 아주 그냥. 네, 그 주민들 만나는 사진 중에 저 사진도 너무 예뻤어요. 그 네. 어린이가 지금 뭐 자막이 아래서 안 보이는데 그 대통령님 손은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데 그게 참 예쁩니다. 받치고 있죠. 네, 자막을 제가 좀 생각을 못했네요. 좀 올릴 걸 그랬네요 사진은. 네, 자막 이제 내려갔습니다. 저겁니다. 네, 저 손이 너무 예뻐서. 아이고 정말. 네, 웃음이 절로합니다. 정말 그 감정 교류가 막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네. 이상하게 저런 거 보면 감동이 참 큽니다. 우리 사이코패스 같은 503이나 사기꾼, 거짓말의 달인, 쥐새끼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었던. 맞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볼 수 있었던 그 풍경을 우리가 9년 지나서 다시 이렇게 맞아요. 봅니다. 네. 대통령님하고 일반 시민들하고의 만남 사진을 볼 때 웃음이 났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가 저는 최초였거든요. 네. 다시 웃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포항여고 방문은 아주 화제였죠? 포항여고. 네. 포항여고. 네. 하늘을 찌르는 인기. 어떡합니까? 저 옆에 선생님이 더 웃겨요. 선생님도 같이 사랑 하트하고 있어. 선생님 팔 되게 짧으셔, 근데. 어떡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 삼행시가 아주 대박 히트 쳤죠? 네, 운동장에서 저 애들, 학생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해보시죠.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네, 그대도 나를 사랑합니까? 네. 나도네. 우리가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네. 이거 저희가 그래서 긴급히 이걸 또 따가지고 우리 자정에 올린 정치 신세계 인트로에다가 또 삽입을 했습니다. 네,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영훈 경호처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위로하러 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학생들이 너무 기운이 밝아서 위로를 받고 왔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그 대통령께서 학생들한테 막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앞에서 대통령을 보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또 듣는 영광도 있었죠. 제가 한 5번 봤는데도 안 질리는데. 완전 아이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 여고생들한테도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거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슨 아이돌 오빠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좋은 말씀 하시던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거 영상으로 좀 같이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수능을 연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전체 그 수능 순생이 한 59만 명 되는데 우리 이제 포항 지역에 5,600명 하니까 1%가 채 안 되죠. 전체 학생이 다 중요하지만 포항 지역 1% 안 되는 포항 지역 학생들 안전 또 공정함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결정을 내렸는데 정말 고마웠던 것은
나머지 다른 많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불평할 만했잖아요. 왜 포항 때문에 연기해야 되냐. 그럴만한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수험생들이 이 수능 결정을 지지해주고, 저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늘 소수자들을 배려해나가는, 그래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아주 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나만의 운을 띄워주세요.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나를 사랑합니까? 네! 아유, 정말 다시 봐도 너무 행복해지는 영상이네요. 네. 아유, 뭐 아침부터 예, 네. 감동적이죠. 네, 찡합니다. 예. 아, 요거 영상 본 다음에 나그네를 제가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 이때 일찍 하셔가지고, 네. 그 우리가 포항 지진 이후에 우리 수능 연기를 다시 한번 회상을 네. 할 수가 있죠. 네. 그때 일주일 연기, 사상 최초로 수능 연기라는 정말 결단을 내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기레기들의 그 이간질 기사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국민들과, 특히 포항 시민들과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하려던, 그리고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간질하려던 그 강교한 기사들, 인간성이 쓰레기인 거예요. 인간성이 쓰레기인 인간들이 펜대를 쥐고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위험에 빠뜨려질 수 있는지를 이 지진 사태, 그리고 수능 연기 이후에 대한민국 언론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들 많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수능 연기로 발생한 비용 대통령 부부가 내나? 이거 있었잖아요. 네. 정말 다시 생각해보면 최악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인간성을 제대로 그나마 갖춘 네. 인간이라면 도저히 그따위 제목을 어떻게 감히 붙일 수 있습니까? 네. 네. 그건 인간성의 문제고, 가정교육의 문제이고, 학교교육의 문제이고, 그 회사의 교육의 문제이고, 네. 이번에 우리 수능을 겪은 또 수험생들, 학생들이나 또 선후배들 이렇게 같이 지켜본 우리들은, 학생들은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교육에서 네.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단 해체 서명이 진행 중인데요. 여기 조금 더 탄력을 좀 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단 해체 청원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좀 다양한 커뮤니티로 좀 링크를 퍼날라서 네. 좀 한 10만 명은 빨리 돌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변상욱 대기자님이 다시 출연을 하십니다. 출연하기로 하셨고요. 변상욱 대기자님하고 이 출입기자 제도, 그리고 기자단 제도, 그리고 개방형 브리핑룸 시스템, 그리고 해외 기자단은 해외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날짜가 나왔는데요. 아직 조금 지금 변상욱 대기자님이 해외 나가셔가지고 12월 첫째 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주네요, 그러면. 네. 아, 다음 주인가요? 네. 아, 12월 8일 잡혀 있습니다. 12월 8일에 예, 변상욱 대기자님하고 네. 이 출입기자제도, 기자단 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훈훈한 뉴스였는데 막바지에 갑자기 또 언론 얘기를 했어요. 네. 나그네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도 운 좀 띄워주세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도 나를 사랑할까요? 네. 그분은 당연히. 주작인데. 네. 네. 하여간 수능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 나그네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해피엔딩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우리 포항의 지진 피해 복구도 빨리 좀 잘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재소장,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하셨죠? 네. 네.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이제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재판관과 그 재판관 중에 한 명이 헌법재판소장을 맡는 그런 체제인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고 유남석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네. 이제 드디어
구인 체제, 완전체. 완전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대통령도 그래서 완전체 된 걸 참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특히나 지금 그 소수자들한테 관심이 좀 많이 있었던 그 두 재판관이라서 국민들이 기대가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 특히 뭐 아까 우리 군인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 두 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신 게 저는 특히나 더 축하해드려야 되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 남았습니다. 네. 이 문제는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 예.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그 헌재소장 임기 6년 애 남은 이 임기냐 해야 되는 게 정상 맞죠. 아닙니까? 상식?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상식인데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임기 1년짜리 헌법재판소장을 하게 되는 이게 저 한나라당 놈들이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 당시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낙마시킬 때 그 이 논리를 하도 우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에서 그 일이 일어난 지 지금 10년이에요, 10년. 이 내용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이거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제가 국회를 계속 욕할 거예요. 네. 네.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 욕먹을 거 많은데 참 다양합니다. 하여간 이진성 재판관도 김일수 재판관이랑 같은 날 임명됐기 때문에 내년 9월 2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9월 29일까지. 네. 하여튼 그래서 1년 임기 마무리. 1년도 아니죠. 이제 한 10개월밖에 안 남은 네, 건데.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특이한 뒷얘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임명장 수여식이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그 걸려있던 그림이 민경갑 화백의 장생이라는 수목 채색화인데 이게 유남석 재판관 장인이시랍니다. 네. 이 그림이. 아유. 네, 재밌죠. 그래서 네. 여기에서 그 두 부부가 같이 사진도 찍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 하시고 대통령님이 그 얘기를 뭐 말씀을 거셨대요. 그림 보고 나가셔야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갔다가 건 건 아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셨다는데 일부러 갔다가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뒷얘기가 이게 저 그림이 어떻게 걸려있게 된 건지 궁금한데 뒷얘기는 또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네. 저 청와대 뭐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네. 이런 뒷얘기 해주시면 네, 재밌을 것 재밌겠죠. 같습니다. 예. 네. 고민정 부대변인한테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맞습니다. 하여간 사상 최초로 우리 그 헌재소장 부결, 국회 부결이라는 진통을 겪으면서 힘들게 완전체가 됐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금 감사원장 인선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네, 황찬현 감사원장이 네. 임기가 이제 끝나가는데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근데 후임을 지금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 지금 나오는 소식으로는 후보들이 다 고사를 하고 있다는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에. 지 인사청문회는 정말 손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신상을 물론 필요한 신상은 털어야겠죠. 근데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작태들을 보면 그냥 시비 걸기를 위한 그야말로 마구잡이식 신상 털이를 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공익에 정말 부합한 것인가? 어디까지가 공익에 부합한 신상 정보 공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인사청문회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참 국회가 저희가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끝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의 문제점이 정말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패거리 국회를 그러니까요. 해체를 해야죠.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 같은 소리를 떠들고 앉았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야당과 언론 때문에 지금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뭐 또 야당의 얘기는 아니지만 야당의 어깃장을 뚫고 드디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네. 네. 세월호 그 진상조사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와 같은 어떤 이 사회적 참사를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특별기구 사실상의 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보유한 그런 기구를 지금 만드는 법안인데 저는 이 법안 통과를 보면서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네, 국민 여론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하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또 포퓰리즘이 어쩌고 저 최장집 같은 인간들은 그리고 그 제자들 최장집 사단들은 툭하면은 이런 대중들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개입하는 걸 포퓰리즘, 직접민주주의, 뭐 대의민주주의제를 흔드는 위험한 정치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하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뭐 지금 하여튼 국민들 여론이 저 특별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예. 맞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맞잖아요. 맞지 않나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민중의 여론을 받아서 대의하는 사람들이 표를 행사하는 거니까 이게 대의민주주의가 맞잖아요. 네. 여론을 무시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표를 행사하는 건 대의민주주의가 아니죠, 오히려. 네. 이상한 얘기네요. 개떡 같은 엘리트주의 쩔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민들이 뭔가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가리가 썩어서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통과된 법안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우리 이기 특조위는 일단 권한과 독립성이 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무제한으로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네. 여야 각각 4명씩 국회의장 추천 1명 해서 모두 9명의 위원. 그렇군요. 특조위원이 총 9명. 그렇군요. 9명을 해서 벌써 지금 조선일보 같은 데는 뭐 10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2년이나 더 뭐 이런 식으로 벌써 물타기, 김빼기 기사를 쓰고 그러고 있던데요. 10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그죠? 10개월 동안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조사 방해위원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조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부 뭡니까, 어디, 사이비 보수 단체 인사들 들어가고. 네. 그래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끊임없이 방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특조위를 지금 우리는 이제서야 세월호 진상조사가 다시 이제 시작인 이제 겁니다. 시작이죠, 사실은.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 이제 다시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박주민 의원이 인터뷰한 거 잠깐 보니까 일기 특조위에서 실제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조사하는 그 요건 중에 완료된 게 딱 한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가 안 되고 흐지부지 그냥 방해로 멈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된 거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걸 다시 다 재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반대표던 치거나 혹은 불참했던 의원들, 그리고 적폐임을 인증한 의원들이 SNS상에서 그 명단이 많이 돌았습니다. 반대 46명 명단이 있죠? 네. 예. 강길부, 강석진, 강석호, 권성동 이 새끼는 어디 안 빠지네 이 새끼. 아니 진짜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내가 동문회 같은데 쳐다보기도 싫지. 김도우, 김무성, 김성찬, 김성태, 김순계, 김진태. 그래 김진태 들어가야지. 김성태 저 기회주의자 새끼. 김태원 네. 그래 뭐 당연히 들어가야지. 민경욱 뭐 박대출 뭐 다 들어갈 아니, 인간들이네. 그러니까요. 신보라. 박명재 네. 박명재 이거는 진짜 참여정부 때 장관까지 시켜줬던 놈 새끼가 아 진짜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 새끼는. 네. 예. 아, 김순례 의원은 제가 김순계로 오타를 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김순례 그 정말 험한 막말 막 짓거렸던 그 의원이죠. 저 김순례 의원은 제가 이름을 잘못 썼네요. 윤상현도 보이고 네. 안상수 저 인천시를 완전 빚더미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인천 시민들 인천 박송해야 시민들.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꿔주시기 네. 바랄게요. 뭐 인천시가 빚더미에 앉든 말든 막 개발 막 하면 좋은 시장인가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시켜주는 겁니까? 진짜요? 아, 저 그냥 이름만 짜증나서 너무 많았는데요. 이거 정유섭. 네. 근데 그 중에 기권이 중에 또 예. 김연아도 있었고, 김연아 아주 뭐, 그렇죠. 예. 네, 뭐가 다르겠습니까? 김어준 총수가 띄워준 사람들이 여기 좀 보이네. 김성태부터 해서. 네, 김성태. 장재원은 그래도 빠졌네. 장재원은 불참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도망간 거네. 거죠. 네. 불참. 결정을 못하겠다 이거네. 그동안 또 나름 또 세월호 또 장사 좀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미꾸라지 짓을 하는 거죠. 뭐 지금 자기가 뭐 세월호 위해서 노력했다고 이런 헛소리 하고 있던데 그러더니 불참. 노력해서 와서 찬성을 찍어야지. 왜 네. 불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하여튼 참 모자이크 면상 보기 싫어서 제가 사진을 보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봐야 잊지 않고 배지를 떼드리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리고 불참하거나 퇴장해서 욕먹은 의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광판 사진이 또 엄청 돌기도 했는데, 이제 전광판 사진 중에 불이 안 들어온 흰색 이름이 다 이제 불참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서 보니까 노회찬? 예, 노회찬 의원이 불참을 했죠. 그래서 뭐 국수 먹고 있었다고 또 욕먹고 있고. 욕먹고 있는데, 뭐 통과될 거라고 네, 또 해명 그렇게 하지 마세요.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자신하고 그렇게 말을 해. 그냥
배가 고파서. 그때 뭐 그날 예정된 일정이 있었다라든지 네. 그냥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지 뭐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서 빠졌다고. 그게 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요. 저 특별법을 정말 조마조마하게 쳐다보던 그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 와서 울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근데 어디서 한가한 변명을 하고 앉았어,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정의당에 쓸 인간이 하나도 없어, 어떡해. 하여튼. 하긴 뭐, 정의당 남의 당이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열 안 내겠습니다. 원래 그런 정당이니까. 맞습니다. 쓸 인물이 있으면 우리 당으로 모시고 와야죠. 네. 하여튼 그렇고 자유당이 다 중간에 뭐 일어나서 다 퇴장했다고 또 막 욕도 하던데 사실은 자유당이 거기 앉아서 반대표 찍어주느니 나가는 것도 도와주는 거기도 합니다. 네. 어차피 대적 인원수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채팅창에서 안상수 이야기하는데요. 안상수가 2명입니다. 보온병 안상수는 지금 국회의원 하다가 저기 경남 창원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원시장 네, 하고 맞아요. 있고요. 네. 인천의 안상수는 다른 안상수입니다. 기업인 출신으로 인천시장을 2번이나 하면서 인천시를 빚더미에 올리고 한 번을 했나요? 예, 하여튼.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예전에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작년에. 예. 하여간 뭐 그런 거. 뭐 자유당이 그 눈치 있어서 제가 보기엔 나간 것 같아요. 거기서 반대표 던졌다가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아예 차라리 안 하고 만다 이러고 나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심하게 눈치 없는 또 거의 사람이 아닌 수준이 한 명 있었어요. 자유당 정유섭. 이 자리에서 지금 뭐 80여 명이 넘게 세월호 가족들하고 가습기 피해자 가족들 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세월호법도 넘겨서 일자리 창출하냐? 예산 낭비하지 말아라. 세월호 사고 원인은 아직도 몰라?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이런 소리를 마구 짓거려서. 진짜 이런 인간이 아직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이 참담한 거죠. 예. 두고 봅시다. 2020년 선거에서는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 이승만 자유당 정권 있죠. 그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나서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자유당이 진짜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유권자들이요. 자유당으로 간판으로 한석인가 하고 싹 전멸을 해버렸어요. 네. 훌륭합니다. 그죠? 대한민국 국민 훌륭한 거죠. 그걸 박정희가 탱크로 밀어붙여서 엎어버린 게, 예, 그 쿠데타고, 5.16 쿠데타고, 네. 여튼 그런 국민입니다. 저는 2020년에, 1960년에 있었던, 네, 그걸 2020년에 한번 재현을 했으면 하는, 예, 생각하면 참 짜릿하겠네요. 그죠? 정말 60년 멸종을 만에, 시켜버려야 돼요. 네. 60년 만에 부활한 자유당이 60년 만에 다시 예. 완전히 폭파되는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얼굴하고 이름 기억하려고 일부러 모자이크도 안 했습니다. 네, 정유섭 인천 부평구입니다. 또 인천. 인천은 지금 그 개발 붐 때문에 그것 타고 지금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 인천 지역 우리가 한번 잘 공략을 해봅시다. 예.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자유당 얘기 받고 세월호 어쨌든 이제 특조위 2기 특조위가 또 출범을 하니까 네, 정말 낱낱이 조사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얘기가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어쩐 일로 중앙일보에서 정상적인 기사 하나가 떴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거침없는 코스닥 800 터치, 소비 심리도 7년 만에 최고. 예. 뭐 지금 기사에 나오듯이 북핵 리스크가 완화됐고 대중관계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 내수 회복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뭐 여러분, 예, 우리가 전해드렸지만 신용 등급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국제기관에서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지표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 중앙일보가 불과 얼마 전에 IMF 혼란, 네. 그죠? 외환위기 20주년 기사로 또 저주하는 기사를 이미 썼었어요. 네. 얼마 전에는 불과 얼마 전에 그러니까요. 제2의 무슨 IMF 네. 맞아요. 그런 기사를 썼던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이 보면 또 정말 납니다. 이제 약간 신문사 하나가 이제 어떤 일정한 논조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상한데 하여간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 보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초반에서 계속 가라앉아 있다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는 게 그래프로 눈에 아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월 16일 뭐 이후부터 갑자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지금 10월 중순 넘어가면서 거의 급등하는 상황이 됐죠. 제가 사실 그 코스닥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여러 정책이 나왔을 때 네. 제가 코스닥이 좀 부흥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벤처 투자 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쪽에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그쪽으로 좀 활발하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코스닥 쪽이 주로 저런 벤처 IT 기업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재미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만 또 이제 그 과정에 거품은 또 생기기 마련이에요. 두고 보세요. 또 저 거품 또 못 잡는다고 지랄하는 기사 분명히 곧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거품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거품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버블 얘기하는데 네. 그 버블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도 결국 버블이거든요. 그래서 버블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부작용은 일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 경제를 저주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실정을 또 갖다 끼워 맞추는 그런 기사가 곧 등장을 할 겁니다.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레퍼토리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쟤들 내 구조를 제가 다 알아요. 그렇군요. 이제 몇 번 당해봐서 이제는 다 안다라는 말씀인데 코스닥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죠? 벤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인데 그리고 그거 외에 또 소비 심리 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112.3 뭐 찍었다라고 하는데.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경포대라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그 저주까지 받으면서 정말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 심지어 그때 여당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대통령을 비판하던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럼 모두가 안 좋아 나빠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면 정말 안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는 심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잘 될 포지티브한 거다.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과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국가 구성원 전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그렇게 실제로 희망을 이야기하면 희망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긍정적인 심리가 결국은 경제를 잘 돌아가게 이제 앞에서 땡겨간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전망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경기 전망도 좋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3% 웃도는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수출도 호조가 좀 되고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망치가 좋다라고 해서 또 우리 뭐 별도로 취업하고 임금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뭔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면 네. 결국 뭔가 임금 상승도 기대를 할 수 있고 네. 일자리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리가 기대를 좀 가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이런 수출도 좋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일전에 환율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렇게 되면 우리 환율이 그렇죠. 당연히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돈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돈을 살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나름대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원화를 살려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은 계속 내려가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환율 800원 이하로 내려갔고 그 당시에 유가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거의 뭐 1배럴에 150달러, 뭐 120달러 이 수준까지 갔었는데 굉장한 고유가에 그리고 그 원화 강세. 네, 저항. 이거 사실 수출 기업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경제 성장률이 4%대를 기록하고 근데 그 4%대도 낮다고 경제 망친다는 맞습니다. 저주가 도배를 했던 그 시절이 제가 지금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가 네. 앞으로 이제 환율 기사도 지금 얼마 전에 나왔지만 저건 시작이에요. 아마 곧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 지금 현 상황에서 환율은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1,100원대가 아직 안 깨졌을 건데 1,100원대 깨지고 뭐 1,000원대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까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또
외환당국 왜 저거 강 건너 불구경하느냐부터 해가지고 예, 그때 우리가 그런 기레기 기사를 대작사를 내야 됩니다. 예. 아, 네. 무식한 새끼는 기사 쓰지 마라. 네, 예. 맞습니다. 아, 주말 동안에 그 입에다 모터를 달고 오셨나요? 오늘 이상하게 정말 말이 그냥 계속 스스스 나오십니다. 듣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하여간 그 주말일보에 좀 좋은 기사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좋은 기사는 아니고 사실은 상식적인 기사, 당연히 써야 되는 기사. 하현욱, 이승우 기자였습니다. 근데 뭐 주말일보 이러고 있는데 조중동에 우리 맏형, 조선일보는 또 장승곡 쓰고 있었어요. 네. 장송곡이죠. 네. 네. 장송곡을 지금 쏘고 조선일보의 이 최보식 칼럼. 네. 야, 제가 이 칼럼을 보면서요. 다 죽은 보수의 눈치는 볼 이유가 없는 걸까? 이거 정말 뒷 골방에 앉아가지고 궁시렁 거리는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 전에 김대중 네. 조선일보 김대중 네. 고문 네. 예전에 주필하다가 이제 고문이 됐는데 정말 김대중 고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한국 사이비 보수의 원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국 사이비 보수의 제갈공명이었어요. 예. 제갈공명. 그래서 세상에. 김대중 고문이 뭔가 쫙 글을 쓰잖아요. 그런 그 글대로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입니다. 다른 논조가 그 언론들도 쭉 따라가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계열의 그 사이비 보수 정당도 김대중 고문의 나를 따르라 딱 명령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맛이 없어졌어. 이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나를 따르라도 안 돼. 왜? 저 지금 폐잔병들이 전부 오합지졸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네, 예, 흩어져 있고 그 상황을 얘네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최보식 칼럼을 보면 김대중 고문 칼럼도 그야말로 제가 황성예터 네. 황성예터. 그 화려했던 과거에 영광은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 쓸쓸한 과거의 옛 궁궐터를 바라보면서 쓸쓸한 마음을 가눌 길 없는 그 심정 있잖아요. 네. 그걸 느꼈다면 오늘 최보식 칼럼, 이 최보식은 정말 제2의 김대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에서 네. 나름 글빨 날린다는 기자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 칼럼을 보면서 얘네들이 정말 자기들이 완전히 패배를 했고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폐허가 계속 지금보다 더 처참한 폐허를 맛볼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네. 그런데 자기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자기를 쫙 따라왔던 다른 언론가 네. 졸병들이 그 사라졌어. 뒤를 딱 돌아보니까 졸병이 다 아무도 없어. 사라지고 다 도망가고 숨었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네. 정말 나름 정말 어떻게든 우리 정부를, 대통령을 저주를 하려고 악담을 퍼붓기는 했는데 역시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안 느껴져. 힘이 안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어제 이거 읽으면서 정말 칼럼을 읽으면서 이렇게 배를 잡고 진짜 웃어보기는 정말 현우 터진다고 하잖아요. 처음이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이렇다면 이럴 걸, 만약에 저렇다면 저럴 것이다. 다 그거예요. 무슨 칼럼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참모진들은 자기네끼리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걔네들의 회의 내용을 우리가 녹취록을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각하게 썩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내용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칼럼을. 그러니까 와, 내용도 진짜? 필요 없어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부제로 나왔잖아요. 네네. 극우 보수 세력을 괴멸시킬 것이다. 저들의 장담은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해요. 그거예요. 저들도 네. 현실이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웃깁니다. 이거는 스스로 부르는 장송곡이다. 예. 근데 이 마지막 결론 앞으로 계속 불러야 돼, 니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칼럼의 마지막 문단의 결론을 낸 결론이 너무 치졸해갖고 제가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뉴라이트가 있었고 일어났고 아스팔트 우파가 저항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다들 어디 숨어서 나 대신 누군가가 막아주길 바랄 뿐이다. 보수가 무너질까봐 태극기 흔들었다는 정작 보수 정권에서 별로 혜택 못 받은 일반인들의 말이 애처롭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태극기 집회했던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못 준 걸 알긴 알아요. 그러면서 뉴라이트 일어나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빨리 일어나라고. 궁시렁 하고 있어. 임종석 비서실장 가지고 막 네네. 지금도 여전히 그나마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청와대를 또 운동권 집단으로 네, 전대협 출신 프레임을 어쩌고. 씌우려고 지금 네, 애를 쓰고 있어요. 네. 요 근래에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에 또 유명한 그 개소리 쓰는 칼럼니스트 또 있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동아일보에서는, 통진당, 그 해산된 통진당 이석기, 이정희하고 현 정부를 엮으려고 무진장 또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남아있는 카드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비호감인 통진당 세력이라든지 운동권하고 그렇죠. 어떻게든 최대한 엮어가지고 국민들하고 이간질 시켜보려는 최후의 발악. 예. 그러니까 얼마나 쓸 카드가 없어. 그동안 색칠놀이를, 빨갱이 타령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얘들도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맞습니다. 빨간색을 이제 다 썼죠. 네. 조카 크레파스를 빌려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정말 막말로 하자면 정말 병신력이라고 하잖아요. 병신력, 정말 배틀 붙은 대단한 칼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수구언론이 이렇게 장승곡을 쓰고 있는 사이에 소위 그 진보 진영에서 언론계에 관련해서 좀 개의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최승호 씨가 지금 MBC 사장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토론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뭐 김용민 씨가 또 페이스북에 이렇게 뭐 장문의 글을 썼는데 제가 그 반대 글을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글을 우리 또 UBC의 고일석 기자가 오늘 칼럼을 쓰셨어요. 칼럼을 썼고 제가 그거를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랬고 제가 또 따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되는 건요. 해직 기자가 훈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해직 기자가 훈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직 기자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언행,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는 제2의 한경호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김용민 씨는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우리 위대한 국민이 그걸 또 심판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피곤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미 한경호하고 그동안 싸운 것도 피곤한데 여기에 추가로 화력까지 더해지면 이제 자기들끼리 더 신나게 할 거라는 그런 불안, 우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솔직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무색무취한 특정 정파의 그런 정치색이 아예 없는, 예,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무색무취한 사람이 차라리 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냐. 예. 그래서 무색무취한 보도하는 게, 그래서 무색무취한 보도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건조하게 팩트만 보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건조하게 팩트만 보도해주는 그런 언론이 차라리 우리가 편하다는 거예요. 아니, 한경호 같은 방송 하나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더 생기는 건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해직 기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냐 이거예요. 근데 트위터에 쓴 글을 보면 자꾸 정권 탓을 한다든지, 그런 자꾸 불신을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 업보가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최승호 씨에 대해서, 최승호 PD에 대해서 괜히 비토론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게 우선이에요. 자꾸 항변하지 말고. 맞습니다.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 들고,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최승호 PD가 MBC 사장에 나간다더라 이런 말씀 그때 소식 전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를 지나가는 소리로 그 말씀 드리긴 했잖아요. 안 되면 이러다 안 되면 문재인 정부 탓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약간 그런 느낌의 글들이 올라와갖고. 네, 분명히 할 겁니다. 저는 네. 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거죠. 저 사람들도 지금 바라는 게 뭐냐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개입을 해서 뭔가 언론 개혁에 막 개입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이 스스로 정치하세요.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제2의 한경호가 될까봐 걱정돼서 최승호 뭐 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김용민 씨가 쓴 글을 보면은 한경호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는 10분 이해합니다. 다만 어느 정권 때나 해바라기였던 자들의 득세를 부르는 동력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해바라기 득세하라는 게 아니고요. 최승호 씨를 딱히 밀어줄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붙어서 그냥 되든가 말든가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마치 우리 시민들이
최승호 씨를, 그럼 지금 김영민 씨의 주장은 최승호 씨를 여론이 밀어줘야 된다는 주장인데, 왜 밀어줘야 되는지 못 느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스스로 하라고요, 못하겠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명박 그네 때는 정권 차원에서 사측편에 서서 진짜 자기들 사람 내리꽂고, 그리고 그 사측에 저항하는 기자들 해직시키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 정부는 네. 자율적으로 하라고 냅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왜 여론이 왜 밀어줘야 되는지. 시민들이 왜 최승호 씨를 밀어줘야 되는지 공감을 못 하겠다는데 왜 이거를 무슨, 그러면 그거 되게 웃겨요. 노정면 안 된다. 의장근 안 된다. 그렇게 그들은 너무 가격하다. 이런 얘기 해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최남수라는 사람이 YTN 새 사장이 되지 않았냐. 신임 사장이. 근데 그 사람, 노조들은 그 사람이 기회주의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최남수를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노정면 씨 사장시키려고 촛불 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능력대로 하시라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최남수 씨가 되고 안 되고가 우리가 거기에다 촛불을 왜 갖다 붙이냐고. 그러니까요. 이거 촛불 드는 게 이해가 안 어떤 무슨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장 하나 바꾸려고 촛불 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언론이 정상화하라고 스스로 이제 정부가 탄압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스스로 정상화를 시키란 말이에요. 뭔 사장 하나 가지고 난리를 펴. 그 사장 한 명이 그냥 그걸 다 때려 부시고 바꿀 수 있다면 그 조직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 말에 지금 깔려있는 저희가 그 느낌이 뭐냐면 노정면 씨가 YTN 사장이 안 된 게 마치 문재인 정부는 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혹은 시민들의 무슨 압력 때문에 안 된 것처럼 지금 그런 느낌을 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정면 대신해서 최남수가 된 게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가 이거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노정면을 막았다는 것 같은데 막은 적 없습니다. 그분이 그냥 안 된 거잖아요. 그거 어떡하라고. 좀 이상한. 이게 그냥 가끔 권 기자께서 얘기하시는 소위 말하는 친목질?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저는 이 글에서. 네. 되게 친한가 보다, 이 사람들끼리. 저 어제 정치 신세계 낙전 100회시짜리 올린 거 있죠? 권순옥 박사. 네. 이니 사랑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정말 친목질의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좀 오금을 듣다가 오금이 저려가지고요. 아유, 정말 깜짝 친목질이 세상을 망칩니다. 네. 친목질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인맥사회, 학맥사회, 혈맥사회, 인맥 따지는 사회는 진보건 보수건 다 나발입니다. 다 박살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되게 화나는 뉴스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권순옥 박사가 나오셔가지고, 그거 화면으로. 합니다. 네, 화면으로 그래서 못 봐가지고 안타깝다 그랬는데, 보셨네요. 네, 다들. 눈 똑바로 뜨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김남은 씨하고, 그렇게 하셨군요. 네, 욕먹어도 쌉니다. 네. 욕먹을 일은 했으면 먹어야죠. 네. 안박을 일 뻔했어요. 조심하십시오. 네, 김남은 씨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20만 명이 넘지 않아도 국민적 관심이 높으면 답변을 좀 해줘라 이런 얘기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네. 저 이거 딱 보면서 네. 지금 청와대 기자단 해체 청원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정말 10만 명 넘겨봅시다. 그러니까요. 넘으면 청와대에서 뭔가 검토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국민 여론이 모아지면요. 이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하다가 기레기들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자초했던 그 개방형 브리핑룸 시스템 네. 그리고 기자단 해체 이거를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아직도 4년 넘게 그때는 남았으니까. 정말 언론들이 정말 난리가 났어요. 언론 탄압이다 하고 심지어 저 이명박 곁에 붙어서 먹고 살았던 새끼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외교부 청사에서 그 촛불 켜놓고 시위하고 언론 그 지랄을 탄압이라고? 하고 언론 탄압한다고 그 지랄들 해가면서 국민들 지지도 못 받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좌초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론을 더 만들면 네, 맞습니다. 청와대가 이 여론을 바탕으로 그것 또한 개혁이니까. 검토를 해서 네.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욱 대기자님 모셔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네. 이 여론, 이 문제점을 저희가 좀 더
정말 전문적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이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말 더 큰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많이 좀 퍼날라 주시고 네. 예, 서명 더 많이 해주십시오. 네, 실제로 우리 그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 명을 돌파했었는데 그것도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영상으로 답변을 했지요. 네. 정책이 반영될 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현행 법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 일단은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하고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없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그러니까 이게 낙태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야기를 떠나서 네. 어쨌든 간에 여성이 다 책임진다는 건 분명히 그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외에 또 OECD 35개 회원국의 현황들을 소개하기로 했는데요. 35개국 중에서 네. 29개국이 지금 80%죠. 뭐 자세한 내용은 그 조국 민정수석 네. 그 영상을 보시는 게 그게 제일 좋을 좋지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그게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10분 정도 그냥 계속 빠져들어서 다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공부가 되는, 네, 공부가 됩니다. 그거 한번 딱 읽고 나면 이 낙태죄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가지 문제가 문제를. 어떤 게 있는지를 네. 한번 딱 정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현행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내년에 일단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실제 실태를 네. 조사해보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를 좀 해보겠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 헌재에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금 또 이 얘기가 마침 나왔기 때문에 또 그 결과에서 과정에서 새로운 또 공론화가 조성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유산 그 유도하는 약이 있는데 그걸 합법화해달라는 게 같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청원 내용 중에 이것도 그 낙태죄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가 되면서 같이 논의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양한 지금 청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네. 조두순 청원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그 김관진 석방시킨 신광열 부장판사 해임 청원도 진행 중이고. 네. 예. 하여튼 맞습니다. 자, 우리 기자단 해체 청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자단 참여 그게 38,500명밖에 안 돼요. 예. 청와대 상주기자단 해체. 이거 사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8,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네.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많이 돌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시간 여유가 있어서 좀 여유 있게 진행하다 보니까 또 정신이 없이 그냥 시간이 꽉 차버렸네요. 마지막 소식 빨리 갈게요. 청와대 경호처가 효자동 사진관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개설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첫 게시물로는 이제 VIP 대피 훈련 사진을 올렸는데 아주 영합니다. 빨리빨리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완전히 뭐 대박이죠? 그 누아르 영화예요. 뭐 그러니까요. 액션 영화. 네, VIP 저 대역하시는 네. 분, 네, 정말 열심히 잘하십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다 잘생겼어. 네, 맞습니다. 우리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이 네.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죠. 예. 근데 어째 정말 이름을 효자동 사진관이라고 하더니 진짜 사진관이 돼가는 것 같아요. 사진을 너무 잘 찍어요, 점점. 참 친숙함이 느껴지는 이름. 예. 청와대 경호처가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그다음에 이제 네, 청와대 인스타그램에도 소식이 예. 올라왔었죠? 여사님 소식이 올라왔죠. 네. 곶감. 네. 예, 곶감 직접 만드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이거 유여해가 류여해. 네. 유여해가 네. 뭐 저거 직원들이 했을 거라고 자기가 직접 헛소리를 했겠어? 막 이랬었는데 예. 했어. 세상이 너처럼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자기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자유당 쪽 인간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썩어 빠지게 사는 줄 알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쁘게 완성된 저 귀한 꽃감을 청와대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또 비혼모 모임에도 선물을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 와중에 또 기자단 그 춘추관에 저걸 보냈대요. 진짜 짜증나. 짜증나. 저 포항 과메기도 10박스 사가지고 오늘 지금 청와대 춘추관 식당에서 오늘 점심에. 지금 네, 먹겠네요 이제. 맞아요. 먹으러 야구나. 갔겠네. 근데- 처묵처묵하러. 그거 처묵처묵하고 저 지금 보신 기사 보셨어요? 예? 꽃감 잘 얻어먹고 거기 기사 쓰는 꼬라지는 예? 꽃감 말리는 김정은 교사 사진이 현모 양처보다 지식인 모습 더 부각되길? 이런 씨. 요리도, 야래. 요리도 지식이야, 요리도. 사는데 제일 중요한 진짜. 지식이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지식에 대한 천박한 그러니까요. 인식이 정말. 저게 요리를 천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구태적인 가치관이 끼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요리 그러면 잘하면. 집에서 네.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부터 해서 별별 거 다 하는 나는 뭔데 그럼?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요리 잘하면, 요리 관심 있고 잘하면 다들, 맏며느리 대감이네, 현모양처 되겠네, 이런 얘기 하는 그 구태적인 사고가 지금 박혀 있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새끼들한테 현모양처입니까? 저 진짜 공들여서 깎아가지고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말린 곶감 주고 과메기 처먹이고 안 됩니다. 네, 아 그만 진짜 주세요. 짜증납니다 진짜. 맞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친구가 공수해 온 거 그거 강하게 해가지고 드셨잖아요. 예, 네. 먹었는데 네. 속 쓰립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아 씨, 속이 비리시겠죠. 저런 새끼들도 네. 먹는 걸 나는 못 먹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오늘 정신없었던 뉴스 신세계 여기까지입니다. 11월 27일 월요일이었고요. 오후에는요. 네. 오늘은 방송 2개 있습니다. 2시 30분에 문구란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 인터뷰가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5시에는 정치부 회식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UBC와 함께 그러게요.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이브 2가지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시간이 예. 1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요. 요거. 네. 텀블러 이거 뭐냐면. 민병도 의원 네. 페이스북 들어가 보세요. 평창올림픽 티켓 구매 관련해서. 티켓 구매 관련해서 국민운동본부라는 데가 있는데 네. 티켓 뭐 인증하고 하면 이걸 드립니다. 네, 너무 예쁩니다. 예. 디자인도 예쁘고 길이도 아주 적당하고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민병도 의원 페이스북 페이스북 참조하세요.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이렇게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 45분에 다시 생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조금 더 탄력을 좀 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단 해체 청원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좀 다양한 커뮤니티로 좀 링크를 퍼날라서 네. 좀 한 10만 명은 빨리 돌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변상욱 대기자님이 다시 출연을 하십니다. 출연하기로 하셨고요. 변상욱 대기자님하고 이 출입 기자 제도, 그리고 기자단 제도, 그리고 개방형 브리핑룸 시스템, 그리고 해외 기자단은 해외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날짜가 나왔는데요. 아직 조금 지금 변상욱 대기자님이 해외 나가셔가지고 12월 첫째 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주네요, 그러면. 네. 다음 주인가요? 네. 12월 8일 잡혀 있습니다. 12월 8일에 변상욱 대기자님하고 이 출입 기자 제도, 기자단 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훈훈한 뉴스였는데 막바지에 갑자기 또 언론 얘기를 했어요. 네. 나그네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도 운 좀 띄워주세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도 나를 사랑할까요? 네. 그분은 당연히. 주작인데. 네. 하여간 수능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 나그네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해피엔딩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우리 포항의 지진 피해 복구도 빨리 좀 잘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재소장,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하셨죠? 네. 네.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이제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재판관과 그 재판관 중에 한 명이 헌법재판소장을 맡는 그런 체제인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고 윤함석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네. 이제 드디어 9인 체제 완전체. 완전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대통령도 그래서 완전체된 걸 참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특히나 지금 그 소수자들한테 관심이 좀 많이 있었던 그 두 재판관이라서 국민들이 기대가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 특히 뭐 아까 우리 군인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 두 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신 게 저는 특히나 더 축하해드려야 되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 남았습니다. 네. 이 문제는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그 헌재소장 임기 6년이 남은 임기냐 해야 되는 게 정상 맞죠. 아닙니까? 상식?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상식인데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임기 1년짜리 헌법재판소장을 하게 되는 이게 저 한나라당 놈들이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 당시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낙마시킬 때 그 이 논리를 하도 우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에서 그 일이 일어난 지 지금 10년이 10년이에요, 10년. 이
이 내용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이거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제가 국회를 계속 욕할 거예요. 네. 네.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 욕먹을 거 많은데 참 다양합니다. 하여간 이진성 재판관도 김일수 재판관이랑 같은 날 임명됐기 때문에 내년 9월 2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9월 29일까지. 네. 네, 하여튼 그래서 1년 임기 마무리. 1년도 아니죠. 이제 한 10개월밖에 안 남은 네, 건데.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특이한 뒷얘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임명장 수여식이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그 걸려있던 그림이 민경갑 화백의 장생이라는 수목 채색화인데 이게 유남석 재판관 장인이시랍니다. 네. 이 그림이. 아유. 네, 재밌죠. 그래서 네. 여기에서 그 두 부부가 강도 있었죠. 제가 한 5번 봤는데도 안 질리는데. 완전 아이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여고생들한테도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거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슨 아이돌 오빠 온 것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대통령께서 좋은 말씀 하시던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거 영상으로 좀 같이 준비했습니다. 같이 네. 보겠습니다. 이 수능을 연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전체 그 수능 수험생이 한 59만 명 되는데 우리 이제 포항 지역에 5,600명 하니까 1%가 채 안 되죠. 전체 학생이 다 중요하지만 포항 지역 1% 안 되는 포항 지역 학생들 안전 또 공정함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결정을 내렸는데 정말 고마웠던 것은 나머지 다른 많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불평할 만했잖아요. 왜 포항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럴만한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수험생들이 이 수능 결정을 지지해주고 저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늘 소수자들을 배려해나가는 그래서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아주 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라면에 운을 띄워주세요.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나를 사랑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다시 봐도 너무 행복해지는 영상이네요. 네. 네. 아유, 뭐 아침부터 예. 네. 감동적이죠? 네, 찡합니다. 예. 아, 요거 영상 본 다음에 나그네를 제가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 이때 일찍 그렇군요. 가셔가지고, 네. 네. 우리가 포항 지진 이후에 우리 수능 연기를 다시 한번 회상을 네. 할 수가 있죠. 네. 그때 일주일 연기, 사상 최초로 수능 연기라는 정말 결단을 내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기레기들의 그 이간질 기사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국민들과 특히 포항 시민들과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하려던 그리고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간질하려던 그 강교한 기사들 인간성이 쓰레기인 거예요. 인간성이 쓰레기인 인간들이 펜대를 쥐고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위험에 빠뜨려질 수 있는지를 이 지진 사태 그리고 수능 연기 이후에 대한민국 언론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들 많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수능 연기로 발생한 비용 대통령 부부가 내나? 이거 있었잖아요. 네. 정말 다시 생각해보면 최악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인간성을 제대로 그나마 갖춘 네. 인간이라면 도저히 그따위 제목을 어떻게 감히 붙일 수 있습니까? 네. 네. 그건 인간성의 문제고 가정교육의 문제이고 학교 교육의 문제이고 그 회사의 교육의 문제이고 네. 이번에 우리 수능을 겪은 또 그 수험생들, 학생들이나 또 그 선후배들 이렇게 같이 지켜본 우리들은 학생들은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교육에서 네.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단 해체 서명이 진행 중인데요. 각각 4명씩 국회의장 추천 1명,
해서 모두 9명의 위원. 그렇군요. 특조위원이 총 9명. 그렇군요. 9명을 해서, 벌써 지금 조선일보 같은 데는 뭐 10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2년이나 더 뭐 이런 식으로 벌써 물타기, 김빼기, 기사를 쓰고 그러고 있던데요. 10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그죠? 10개월 동안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조사 방해위원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조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부 뭡니까, 어디, 사이비 보수 단체 인사들 들어가고. 네. 그래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끊임없이 방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특조위를 지금 우리는 이제서야 세월호 진상조사가 다시 이제 시작인 이제 겁니다. 시작이죠, 사실은.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 이제 다시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박주민 의원이 인터뷰한 거 잠깐 보니까 일기 특조위에서 실제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조사하는 그 요건 중에 완료된 게 딱 한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가 안 되고 흐지부지 그냥 방해로 멈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된 거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걸 다시 다 재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반대표를 치거나 혹은 불참했던 의원들, 그리고 적폐임을 인증한 의원들이 SNS상에서 그 명단이 많이 돌았습니다. 반대 46명 명단이 있죠? 네. 예. 강길부, 강석진, 강석호, 권성동 이 새끼는 어디 안 빠지네 이 새끼. 아니 진짜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내가 동문회 같은데 쳐다보기도 싫지. 김도우, 김무성, 김성찬, 김성태, 김순계, 김진태. 그래 김진태 들어가야지. 김성태 저 기회주의자 새끼. 김태원 네. 그래 뭐 당연히 들어가야지. 민경욱 뭐 박대출 뭐 다 들어갈 아니, 인간들이네. 그러니까요. 신보라. 박명재 네. 박명재 이거는 진짜 참여정부 때 장관까지 시켜줬던 놈 새끼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 새끼는. 네. 예. 김순례 의원은 제가 김순계로 오타를 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김순례 그 정말 험한 막말 막 짓거렸던 그 의원이죠. 저 김순례 의원을 제가 이름을 잘못 썼네요. 윤상현도 보이고 네. 안상수 저 인천시를 완전 빚더미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인천 시민들 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꿔주시기 네. 바랄게요. 뭐 인천시가 빚더미에 앉든 말든 막 개발 막 하면 좋은 시장인가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시켜주는 겁니까? 진짜요? 저 그냥 이름만 짜증나서 너무 많았는데요. 이거 정유섭. 네. 근데 그 중에 기권이 중에 또 예. 김연아도 있었고, 김연아 아주 뭐, 그렇죠. 예. 네, 뭐가 다르겠습니까? 김어준 총수가 띄워준 사람들이 여기 좀 보이네. 김성태부터 해서. 네, 김성태. 장재원은 그래도 빠졌네. 장재원은 불참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도망간 거네. 거죠. 네. 불참. 결정을 못하겠다 이거네. 그동안 또 나름 또 세월호 또 장사 좀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미꾸라지 짓을 하는 거죠. 뭐 지금 자기가 뭐 세월호 위해서 노력했다고 이런 헛소리 하고 있던데 그러더니 불참. 노력해서 와서 찬성을 찍어야지. 왜 네. 불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 모자이크 면상 보기 싫어서 제가 사진을 보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봐야 잊지 않고 배지를 떼드리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리고 불참하거나 퇴장해서 욕먹은 의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광판 사진이 또 엄청 돌기도 했는데, 이제 전광판 사진 중에 불이 안 들어온 흰색 이름이 다 이제 불참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서 보니까 노회찬? 예, 노회찬 의원이 불참을 했죠. 그래서 뭐 국수 먹고 있었다고 또 욕먹고 있고. 욕먹고 있는데, 뭐 통과될 거라고 네, 또 해명 그렇게 하지 마세요.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자신하고 그렇게 말을 해. 그냥, 배가 고파서 그때 같이 사진도 찍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 하시고 대통령님이 그 얘기를 말씀을 거셨대요. 그림 보고 나가셔야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갔다가 건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일부러 갔다가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뒷얘기가 이게 저 그림이 어떻게 걸려있게 된 건지 궁금한데 뒷얘기는 또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이거는 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이런 뒷얘기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민정 부대변인한테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맞습니다. 하여간 사상 최초로 우리 그 헌재 소장 국회 부결이라는 진통을 겪으면서 힘들게 완전체가 됐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금 감사원장 인선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네, 황찬현 감사원장이 임기가 이제 끝나가는데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근데 후임을 지금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소식으로는 후보들이 다 고사를 하고 있다는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에. 지 인사청문회는 정말 손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신상을 물론 필요한 신상은 털어야겠죠. 근데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작태들을 보면 그냥 시비 걸기를 위한 그야말로 마구잡이식 신상 털이를 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공익에 정말 부합한 것인가? 어디까지가 공익에 부합한 신상 정보 공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참 국회가 저희가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끝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의 문제점이 정말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패거리 국회를 그러니까요. 해체를 해야죠.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 같은 소리를 떠들고 앉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야당과 언론 때문에 지금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뭐 또 야당의 얘기는 아니지만 야당이 어깃장을 뚫고 드디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네. 네. 세월호 그 진상조사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와 같은 어떤 이 사회적 참사를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특별기구 사실상의 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보유한 그런 기구를 지금 만드는 법안인데 저는 이 법안 통과를 보면서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네, 국민 여론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하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또 포퓰리즘이 어쩌고 저 최장집 같은 인간들은 그리고 그 제자들 최장집 사단들은 툭하면은 이런 대중들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개입하는 걸 포퓰리즘, 직접민주주의, 뭐 대의민주주의제를 흔드는 위험한 정치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하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뭐 지금 하여튼 국민들 여론이 저 특별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예. 맞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맞잖아요. 맞지 않나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민중의 여론을 받아서 대의하는 사람들이 표를 행사하는 거니까 이게 대의민주주의가 맞잖아요. 네. 여론을 무시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표를 행사하는 건 대의민주주의가 아니죠, 오히려. 네. 이상한 얘기네요. 개떡 같은 엘리트주의 쩔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시민들이 뭔가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가리가 썩어서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통과된 법안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우리 이기특 주의는 일단 권한과 독립성이 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무제한으로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네. 여야 아, 우리 대통령님은 아이들을 볼 때 저 표정이 있어요. 네. 네. 그 사랑스러운 네. 그죠? 표정. 맞습니다. 네. 저 표정에 참 감동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지진 피해가 특히 심했던 곳이 또 포항 대성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또 잠깐 들리셔가지고 또 주민들 만나시고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그 재건축이라는 게 대부분 절차가 굉장히 길잖아요. 허가받고 하는 시민하고 그렇죠. 그거를 네. 최대한 좀 단축해보겠다 이런 이야기. 네, 그렇죠.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사고에 의한 거니까. 네, 그렇죠. 보통 재건축이라는 것은 내구 연한이 정말 지나서 안전 진단을 받아가지고 정말 네.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재건축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죠. 근데 이 경우는 뭐 이미 지진으로 금이 가고 흔들린 네. 상황이라서 재건축은 불가피한 거고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화, 단축해보겠다. 간소화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주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좀 들으시다가 살림살이가 뭐 다 날아가고 막 망가지고 이래서 그걸 또 하소연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살림도구 지원, 그 예를 들면 뭐 큰 거, 예를 들면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 좀 비싸잖아요. 갑자기 막 다 살려면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보겠다. 이런 아주 소소한 이야기까지도 나왔고요. 그리고 네. 그 자리에 지금 대민지원 나와 있는 우리 해병대원들 만나서 또 격려도 하시고. 네. 아, 또 우리 해병대원들이 또 씩씩하게 네. 대통령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너무 크게 하지 않아도 되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예, 그런 이야기가 또 막 전해지고 있죠. 네. 해병대원들
그냥 막 충성하고 싶은 그렇죠. 마음이 막 들 겁니다. 맞습니다. 좋은데. 좋은 시절에 군대 갔어, 아주. 그러니까요. 어? 지금 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도 뭐 그 전이 아닌 게 어딥니까? 네, 그 전이 아닌 게 다행이다. 이런 말씀. 네, 그리고 전도할 때 갔으면 아주 그냥. 네, 그 주민들 만나는 사진 중에 저 사진도 너무 예뻤어요. 그 네. 어린이가 지금 뭐 자막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 밑에 대통령님 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네. 감싸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참 예쁩니다. 받치고 있죠? 네. 자막을 제가 좀 생각을 못했네요. 네. 좀 올릴 걸 그랬네요, 사진은. 네. 자막 이제 내려갔습니다. 저겁니다. 네. 저 손이 너무 예뻐서. 아이고, 정말. 네, 웃음이 절로 납니다. 정말 그 감정 교류가 막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네. 이상하게 저런 거 보면 감동이 참 큽니다. 우리 사이코패스 같은 503이나 사기꾼, 거짓말의 달인, 쥐새끼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었던. 맞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볼 수 있었던 그 네. 풍경을 우리가 9년 지나서 다시 이렇게 맞아요. 봅니다. 네. 대통령님하고 일반 시민들하고의 만남 사진을 볼 때 웃음이 났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가 저는 최초였거든요. 네. 다시 웃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포항여고 방문은 아주 화제였죠? 포항여고. 네. 아유, 포항여고. 네. 하늘을 네. 찌르는 인기. 어떡합니까? 대통령. 저 옆에 선생님이 더 웃겨요. 선생님도 같이 사랑 하트하고 있어. 선생님 팔 되게 짧으셔, 근데. 어떡해요. 너무 진짜 재밌습니다. 그 삼행시가 아주 대박 히트 쳤죠? 네, 운동장에서 네. 저 애들, 학생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해보시죠.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네, 그대도 나를 사랑합니까? 네. 나그네. 우리가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네. 이거 저희가 그래서 긴급히 이걸 또 따가지고 우리 네. 자정에 올린 정치 신세계 네. 인트로에다가 또 삽입을 했습니다. 네,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영훈 경호처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위로하러 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학생들이 너무 기운이 밝아서 위로를 받고 왔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그 대통령께서 학생들한테 막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앞에서 대통령을 보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또 듣는 영광.